그동안 통키뉴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통키뉴스는 폐간되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미주노래 월가속으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생긴다 그래서 통키뉴스 많이 들어서 통찰력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생긴 통칼 죄송합니다. 이 생방의 날방이죠. 생방의 묘미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월가 속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깊이 있는 뉴스 괜찮을 겁니다. 여전히 오디오 뉴스 플러스 오늘부터는 제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한번 멋지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속보가 방금 올라왔네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신가요? 오늘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79세입니다. 1942년생. 이게 웬일입니까? 일단 백악관의 대변인에 따르면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매우 가벼운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을 앞서 걸려봤던 미주노 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증상은 가벼운데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국의 정상들이 이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하네요. 일단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의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죠, 확진을 확인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전날 저녁부터 간헐적으로 마른 기침을 하면서 콧물이 흐르고 피로감이 있지나 가래가 긁혀인 오미크론, 가벼운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와이프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격리된 상태로 향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백악관은 화상회의 등을 통해 통상적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격리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아무렴 이게 화상을 통해 하는 것과 직접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사고 대처를 위한 추가 법안을 강조하기 위해 펜실베니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백악관은 투명성 차원에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고요. 다만 대통령이 어떠한 경로로 언제 감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순방을 다녀왔고요. 전날에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과 관련해 매사추세츠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의 감염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인 BA5, BA4, 5, 4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와 더욱더 눈길을 끄는데요. 그만큼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재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걸리더니 보리슨 총리도 걸리더니 진짜 안 걸리는 사람 빼고 계속 걸리는데, 아무튼 빠른 완쾌가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무리하셨죠, 우리 할아버지. 어저께는 자기 암 걸렸다고 또 실언을 하셔가지고 치매에 또 그 공격을 그렇게 받더니 에휴 참말로 좀 조심하시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와이프인 올레나 젤렌스카입니다. 올레나 젤렌스키죠. 젤렌스카가 아니라 올레나 젤렌스키. 그렇죠? 스키. 미국을 현재 방문 중에 있습니다. 젤렌스카인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젤렌스카였습니다. 젤렌스키가 아니었구나. 젤렌스카. 이게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 이름 잘못 부르면 기분 겁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누가 미주노를 부르 미주은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우리 미주은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젤렌스카 우리 영부인이 퍼스트 레이디가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연설을 했는데요. 어저께 미국의 방공무기 시스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연설에서 리사라는 4살 어린이 여아가 전쟁 전 사진을 소개하고, 여러분 우리도 속보를 통해서 좀 보셨죠? 유모차 끌고 가다가 러시아가 쏜 그 미사일에 사망한 우리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그 속보 영상이 올라오던데
그 영상을 함께 보여주면서 더 이상 리사와 같은 아이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방공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강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40개국 이상의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4기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로켓이냐면 로켓 6발을 실을 수가 있는 컨테이너를 탑재한 군사 장비로, 이런 첨단 무기들이 배치가 되면 러시아의 구닥다리 탱크들은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요. 사거리와 정확성이 상당히 우수한데,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이 지원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죠. 통해 활용해 러시아의 병참 및 탄약 보고서 30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늘어날수록 우크라이나 점령 목표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푸틴은 너네들 계속 지원해? 알았어. 끝까지 간다. 라는 모양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절박성을 아는데 이걸 이용해서 미국이 참 무기를 잘 팔고 있구나. 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한테는 무상으로 주진 않겠죠. 나중에 받아먹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런 병기가 있어, 이런 무기가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그 어디를 봐도 무상 지원, 끝까지 무상 지원, 마지막까지 무상 지원이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무튼 악마 같은 푸틴, 전쟁을 멈추기를 다시 한번 미즈널 팀장이 촉구합니다. 근데 저희 뉴스를 들어야 말이지. 아이 참말로.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CIA 국장이, CIA 아시죠? 한국의 국정원, 푸틴이 너무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서방 뉴스를 향해 살짝 나왔던 푸틴의 건강 이상설은 가짜 뉴스였나요?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중국이 자꾸 대만을 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중국이 옆구리에 있다가 저렇게 전쟁하면 되는구나 하고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누가 주장하고 있죠?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은요, 여전히 대만을 자기네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나라 다시금 데려오는데 뭐가 문제냐?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미국의 항공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3분기에도 호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것이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비하면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매월 아주 올리기 참 좋죠. 유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요런 틈을 이용해서 항공사들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 근데 폭리를 취해도 오늘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항공주들을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래도 또 항공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센통이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갑자기 항공사 생각하니까 대한항공이 생각이 나죠. 조씨 일가들. 조금 갑질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사에 근무하는, 지금 한국도 노조 때문에 되게 심각하잖아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뭔가 누구는 수뇌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운영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군가는 계속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말로. 자, 오늘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되잖아요. 지난주 매주마다 발표되거든요. 자, 오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전주보다 7,000건이 늘어난 25만 1,000건으로 발표됐습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7,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직원들이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불경기에 대비해서 직원 수를 기업들이 계속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죠, 레이오프 당한 직원들이 실업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오늘 이따가 끝날 때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시장 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닥 치열한 눈치 장세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지금 피날레를 또 장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업상의 전 건수가 늘어나? 고용지표가 약하겠네? 연준이 이제는 강하게 금리 못 올리겠니?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한 이런 시스템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거. 때로는 시장을 우린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부동산이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사를 제가 먼저 전해드리고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주택 거래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6월에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5.4%, 전년보다 14.2%나 줄었지만 중간 주택 가격, 뭐 저기 바닷가 집들이라든지 저기 좀 정말 못 사는 집들 말고 중간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오히려 13.4%가 오른 41만 6천 달러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거 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발표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부동산이 계속 오르느냐?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부동산이 이미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또 지난주부터 오르니까 좀 오르니까 덩달아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뉴스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기사, 제가 참 좋아하는 KBS의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드리는 이 영상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 이후 전례 없는 화랑이었던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시 맨하튼 북동쪽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는 220만 달러, 우리 돈 28억 원 가량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최근 20만 달러를 낮췄습니다. So we've had this property on the market for roughly about 30 days. We haven't had any offers yet. So we want to list the apartment for rent. If we get it rented for $10,000, great. 지난달 뉴욕시 맨해튼에서 체결된 기존 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1,099건으로 추산됩니다.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17%가 줄었고 1년 전보다는 35%가 줄었습니다. 미국 전체로 봐도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전보다 5.4%가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해선 14% 감소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인데다가 5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데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현재 6%에 육박해 올 초 대비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아직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요가 계속 준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I'm seeing so many price cuts in the market these days, and the sales data is always lagging for 2 to 3 months, right? So that's why we're not seeing that right now. So in upcoming months or 2 or even 3, I think that we will see either plateau or going down of the prices. 주택 수요 감소 영향으로 미국의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도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약발이 주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자, 뉴스 제공해주신 KBS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잖아요.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정말 가마솥처럼 펄펄 끓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 우리가 축구로만 아는 나라에서 폭염 누적 사망자가 지금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 독일에서도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오클라호마,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중남부 28개 주에 폭염 경보 또는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100도 이상의 폭염을 경험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도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SBS의 뉴스를 먼저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곳곳도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면서 대규모 정전과 화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인수 특파원입니다. 쩍쩍 갈라진 땅바닥. 텍사스와 애리조나주를 비롯한 미국 중남부 지역은 연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50도 넘게 기온이 치솟으면서 지난 19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측정된 역대 최고 기온 56도에 근접했습니다. 이상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At nighttime, we can sleep in there until we can't breathe anymore, and then we have to go outside.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13개 주에서 대형 화재만 100건 가까이 발생한 상태. 중남부 대부분 지역엔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북동부에 있는 보스턴시에도 폭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식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emergency, and I will look at it that way. As president, I'll use my executive powers to combat climate. 이곳 워싱턴 DC도 오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말엔 최고 40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보돼 있어서 이번 주말 미국의 폭염이 절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자, This is emergency. This is emergency. 아, 참 SBS 땡큐. 여러분, 지금 폭염.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했습니다. 이 푸틴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 푸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 공급하는 이제 노르트 스트림 1을 공급을 40분 수준으로 재개를 했는데 계속 갖고 장난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경고 사인을 계속 주는 거죠. 유럽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겨울 가면 이제 에너지 싸움에서 질 거다. 응?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폭염, 지구의 생태계의 무너짐, 이게 다 우리가 그동안 공해, 석유, 오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좀 각 기업들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줄여야 된다. 환경. 근데 안 줄였다는 얘기죠. 이제서야 늦장으로 막 기후조약 맺고. 근데 문득 토레이트. 그래서 저는 저희 후손들에게 굉장히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띠디디 하니까 또 저 러시아가 지금 가스하고 석유 먹고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니까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하고 지금 참 사면초가로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사면초가. 자, 일단 사면초는 사면초가고, 자, 미국의 주식 뉴스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의회 상대로 로비 자금이 기록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거 합법적 로비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정치 로비 잘못하면 깜빵 가죠. 여기는 여기도 이제 불법 로비로 하면 깜빵 가지만 여기는 로비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갑자기 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린다김이 생각이 나지? 그렇죠? 로비스트. 한국 약간 뉘앙스가 로비스트 하면 약간 그 불법.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좀 뉴스를 들여다보면요. 틱톡,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사업을 위해 지난 2분기 미국 의회를 상대로 기록적인 로비 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죠. 2분기에 지출한 대의회 로비 자금이 놀라지 마십시오. 214만 달러. 하나로 약 28억. 이 회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모기업이 중국에 기반을 둔 탓에
트럼프 때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근데 지금도 약간 그 여파가 계속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쁘실 분들이 있겠지만 뭐 저를 비롯한 유튜브 세대는 이미 또 올드 세대가 됐어.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네이버에게 물어봐. 근데 이제 네이버에 검색 치면 그 올드 세대입니다. 노땅. 신세대는요 유튜버에 친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옛날 말이 됐어요. 유튜버는 이제는 노땅들만 봐. 그럼 저희가 노땅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피 끓는 청춘이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 그다음에 틱톡만 해요. 인스타랑 페이스북 아유 그건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 참 그걸 일찍 간파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꿔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어찌됐든 틱톡은 2019년 처음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화하니까 이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틱톡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메타,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들도 자사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엄청난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우리 기억나시죠? 툭툭 하면은 반독점. 그냥 참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대선 후보에 나왔었잖아요. 87년도인가? 왜 나왔냐 물어봤더니 내가 말이야 기업 운영하면서 맨날 돈 갖다 붙이고 아주 그냥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한번 대통령 해보려고 한다 하면서 현대가만 찍으면 나가 단다. 근데 현대가도 다 안 찍어서 떨어졌죠. 옛날 생각이 나네. 응? 경제 대통령 막 했었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욕먹는 게 다 받아 먹고 받아 처잡수시고 또 이제 입법은 안 시키고 좀 더 내놓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다라고 하는 기사. 그 다음에 자, 시티그룹이 전 세계 경기 후퇴 확률을 50%로. 와, 대박이네요.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 가능성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아, 여러분. 뉴스에 50% 나오면 이건 진짜 90%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참. 자, 비트코인이 테슬라의 악재를 털어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맥스라는 곳이 코인 거래소거든요. 인출을 중단했습니다. 자, 기사는 테슬라 악재 때문에 이게 좀 하락됐다 했는데 제가 뉴스하기 전에 바로 봤더니 오늘 성공했더라고요. 저 테슬라에 관련된 비트코인에 관련된 코인 3종 세트 갖고 제가 오늘 단타 쳐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미전 멤버십에 가입해서 ST 매매법 150편에 달하는 영상 역주행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 제가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자, 종목 뉴스로 들어갑니다. 아유, 많이 좋아졌죠? 이 콘텐츠. 테슬라가 오늘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정확하게, 자, 요 뉴스 할 때만 하더라도, 대박이야, 진짜. 엄마, 깜짝 놀랐네. 이거 제가 이제 30분 전에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박. 제가 왜 이렇게 놀랐냐면요. 지금 보십시오. 테슬라가, 보이시죠? 화면. 보이나? 야, 컴퓨터. 어렵게. 와, 정확하게 10점 땡땡. 이런 적이 있었나? 끝자리가 10점 땡땡. 오늘 하루에만 72불 22센트가 올라서 816.72로 마감됐습니다. 이거 30분 전에도 74였는데 0.02센트 빠졌네. 여러분들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응? 이게 왜 대박이냐면 테슬라가 어제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사실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즈놀에 그런 거 있죠. 미즈놀이 테슬라 영상만 올리면 테슬라가 빠지거나 올라가죠. 일단 저희는 테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테슬라를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러면서도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테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테슬라 빠들이 보기에는 미즈놀의 테슬라 영상은 뭐야? 저 테슬라 쇼친놈이야? 왜 이렇게 테슬라 디스해? 라고 느낄 정도로 조금 그렇거든. 그게 아니라 균형이야. 균형이 아니면 테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또 어차피 테슬라 딱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올렸죠, 새벽에. 잘 가길 바랬거든요. 근데 정말 잘 가잖아. 그래서 혹자는 저희한테 이런 얘기예요. 미즈놀 테슬라 영상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디스하는, 걱정하는, 안 간다. 일론 머스크
장사꾼이다. 그럴 때마다 테슬라가 간다 이거지. 여러분 뭐로 가도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미즈놀이 하락장을 예측했는데 뭐 테슬라 625까지 빠진다 그랬는데 테슬라가 급등하잖아요. 그럼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얼마든지 그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 주가를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냥 예측한 것뿐이죠 하면서 요즘 하는 말 선예신대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라. 아니 어디서 이렇게 멋진 말을 들었냐고요? 네, 미즈놀이 지어낸 사자성어 해먹는 말입니다. 자, AT&T는 오늘 급락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볼까?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 뉴스 또 할 때랑 또 틀리니까 8% 이상 급락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AT&T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7.37% 이상 급락. 그래도 급락이긴 급락이네. 자, 여러분 밑에 차트 보여드렸죠. 자, 이것도 테슬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차트. 야, 오늘 갭상승했어요.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 분위기 좋죠. 자, 이 수많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테슬라 힘내서 이참에 천불까지 가자잉. 자, AT&T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T&T는 대표적인 배당주잖아요. 전화회사, 한국통신 같은. 저점 잘 높이고 잘 갔었는데 세상에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메낄 거예요. 밑에 지금 보이시죠? 아이고야, 이 웃잔다 아니야 이거. 갑자기 대부분의 근데 미즈노 가족분들은 AT&T 같은 주식들은 안 사시더라고. 제발 좀 사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사세요. 근데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배당주들은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일단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나이 들면 이제 그때 사려고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일단 AT&T가 1년여의 현금 흐름 가이던스가 조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 및 수익 측면에서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능가해서 주당 65센트의 조정 이익과 296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래도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네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필립 모리스 무슨 회사냐고요? 담배 회사. 담배. 응? 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분기별 실적을 발표한 후 4.2% 상승했습니다. 와,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다시 검색해 볼게요. 필립 모리스 PM 하니까 이게 뭔가 어릴 때 우리가 발랐던 PM 무좀약인가 했을 텐데 이것도 고쳤네. 이게 3.6이 아니라 더 올랐네요. 더 올랐어. 4.41.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네. 그렇죠, 여러분? 이 생방송의 묘미잖아요. PM이 어디 있냐면 여기 딱 클릭해 보면은요. 여기 보면 요거 보이시죠? 여기 PM. 얘가 필립 모리스예요. 토박고 나오죠? 토박고. 딱 보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시나 보네. 여러분 담배 많이 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배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카니발. 이것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10.91. 그래도 조금 올랐네. 0.91 이상 급락했어요. 덕분에 로얄 캐리비언, 그 다음에 NCLH, 노르지안도 다 같이 폭락을 했는데 참말로 참 주식이 어렵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여행 수요 폭발해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카니발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공부를 조금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사실 좀 갔죠, 얘가. 2021년도. 왜? 그때는 정말 보복 여행, 보복 심리.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의 우려로, 그 다음에 또 오미크론 확산도 있지만, 이제는 보복 여행 갔다 올 사람들은 다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지금 크루즈 정보들 잘 못 가네요. 뿐만 아니라 비행기들도 오늘 그닥 추락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UAL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10.11 10% 이상 급락 맞네요. 10.11 조금 오르긴 했네. 개파락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메리칸 에어라인도 보세요. 개파락 보이시죠? 조금 선방을 했어요. 8.45 다시 한번 볼까요? AAL 7.56 여러분 좀 올랐어요. 얘는 7.56 얘는 7.56 그래도 좀 하락이지. 하락 이렇게. 비행기도 저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래도 뭐죠?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어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을 못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그렇고 성장 계획을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는 이제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흑자 분기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을. 왜냐면 이렇게 해도 계속 흑자 전환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요즘 미국 기업들은 주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주가 신경 안 쓰고 뭐 신경 쓰냐면 자기네들의 그 서바이벌, 항공주들도 쉽지가 않은 모양새인데 뭐 일단 오래전부터 저희는 미주노는 항공주들은 조금 절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가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의 문제. 이 항공사 직원들도 지금 많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행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디스커버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디스커버 그 크레딧 카드 맞습니다. 거기. 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와우. 요즘 같은데 최대의 악재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중단한다고 밝히거나 고용 인원을 줄인다라고 밝히면 그냥 정말 무서울 만큼 추락하더라고. 오늘 무려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DFS 8.85. 좀 올라갔습니다. 업데이트 좋네. 8.85 이상 급락했습니다. 갭 하락 보이시죠? 학자금 대출 서비스 사업의 규정 준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대치를 상회하는 걸 발표했지만 가려진 분기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뭔가 조금 클리어하지 못한. 자,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예. 역시 대장주가 좋은 것 같아요. 대장주, 비자, 마스터카드의 대장주는 비자. 자, 미주노래 실적 캘린더 제공. 저희 미주노래 영상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유료 영상, 어떤 분들은 아이고 좀 들을만하면 다 유료냐 이놈들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러분이 한 달에 25불 멤버십 가입하시는 비용 참 비싼 비용인 건 아는데 그 돈 벌려고 멤버십 한 거 아니고요. 오픈 영상을 하면 정말 그 쓰레기 같은 나간 애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2년 전에 시작했던 미국 주식 채널들 지금 다 사라졌어. 거의 다 사라졌어. almost disappear. 사라졌다니까요. 더구나 미국 현지에서 제작하는 미국 주식 채널 저희밖에 없지 않나? 몇 명 있나요? 아니, 한국에 사는 사람들 말고 딴 데 사는 것만. 아니, 미국 주식을 미국 현지에서 해야지. 그치? 몇 군데 없죠. 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 지독한 악성 댓글러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구독자가 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는 아직도 23,700명이에요. 대박이죠. 예, 거의 안 줄었어요. 한 1,000명 정도 줄었어요. 저희가. 24,000, 25,000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멤버십 영상으로 했더니 조금 덜 하더라고요. 예, 조금 덜해요.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지만 괜찮습니다. 500K 이상만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책 읽어주는 미주널 빼고는 다 500K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또 광고 시간이 된대. 광고하는 겁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는 오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좀 더 깊이 있는. 근데 오늘부터 통키 뉴스를 이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제는 자신 있는 종목 추천, 그 다음에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뭐니 해도 종목 상담, 종목 추천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거다. 해서 그래 역시 실전이야. 미주노는 실전이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멤버십 가입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요즘 주식 정말 여러분 요즘 같은 장에도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얘기 커뮤니티 딱 보면 저희가 두 종류로 자료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무료 그 다음에 유료. 이렇게 좋아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무료로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캘린더 같은 경우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3%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이게 올리면 띠링 하고 이제 알려지거든요. 너무 길었다 광고가, 그렇죠? 오케이. 요거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요 날이죠, 요 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요 날이잖아요, 요 날. 그렇죠? 내일이 요 날이고, 그렇죠? 22일부터 시작해서 8월 11일까지 쭉. 다음 주가 피크인 거 아시죠? 다음 주는 와 대박이야. 화요일 날 마소, 코카콜라, 알파벳, 비자, UPS, 뭐 G부터 그 다음 날 메타, 포드 막 그냥 그 다음 목요일 아마존, 애플, 로쿠 막 그냥 으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그렇죠. FOMC가 드디어 금리를 얼마나 발표할 것인지 다음 주는 피크예요. 피크. 다음 주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이것만 봐도 그냥 우와 절제하고. 자, 몇 가지 뉴스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소식입니다. 글로벌 긴축과 휘발유 재고 증가에 따라 오늘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 유로가 원 달러가 되다 보니까 각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외환 투자에 나서 와 대박이다. 아무튼 전 세계 개미들 예전 개미가 아니야. 뭐 이젠 다해 천재들. 근데 외환 투자 저도 한때는 외환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다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외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속보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속보 뉴스인데요. 자, 캘리포니아 셔먼옥스에서 이런 강도들이 아이고야 참. 주소 불러드릴까요? 14,600 벤츄라 블루버드, 14,600 벤츄라 블루버드에 있는 웰스파고에서 무장 강도들이 $10,000를 돈을 찾아서 차로 향하던 남성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권총을 거닐면서 웰스파고 은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캐시 찾을 때는 진짜 거기 있는 경찰 사복 경찰한테 좀 보이콧이 아니지 에스콧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고 미국에 진짜 아무튼 나쁜 놈들 많아가지고 요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저희 첫 화면에 보면 제가 맨날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라니맘닷컴의 이 라니맘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쇼핑몰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라니맘닷컴 이 쇼핑몰에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사주고 계시거든요. 감사드리고 북어 치킨 이건 사람 게 아니라 동물 건데 한국에서 온 거거든요. 지금 딱 한 세트 남았어요. 다 나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꼭 혹시 이제 라니처럼 라니가 몇 살이냐면 거의 몇 살 빠진 100살이에요. 사람 나이 동물 나이로 사람 나이로 그래서 되게 많이 아프고 지금 좀 좋아졌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라니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에이반과 라서모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라니처럼 나이가 이제 강아지들이 나이가 들면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강아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또 약도 넣어서 먹일 수 있는 이렇게 입고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주문하셔서 건강한 여러분의 반려견을 행복한 반려견을 조사가 틀렸죠. 행복하고 건강한 반려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끝났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비즈 보면은 마지막에 또 끌어올렸네. 다우 플러스 0.51, 나스닥 플러스 1.36, S&P 500 플러스 0.99. 딱 보면 여기 통신주들 버라이전, T모빌, AT&T만 빠지고 유가만 빠지고 전반적으로는 다 올랐고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은 테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럴 때 자 금값도 올랐네요. 그 다음에 유가도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6.4, 96불 43센트, 3점 좀 내려갔죠. 그 다음에 금리 봐야 되죠. 오늘 금리가 살렸군요. 마이너스 4.15%가 하락해서 2.9100. 비트코인도 상승 23,000대로 상승으로 전환. 좀 더 깊이 시장을 해부하고 들여다보는 영상은 이따 미가들이 함께 오르자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텐데 일단 월가의 시각은 여러분 반반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데드캣 바운스다.
하락장 속에서 일시적 반등이다. 또 한쪽은 아니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다.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 무엇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났지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상승이 아니었던 거죠. 데드캣 바운스였던 거죠.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롭게 바뀐 미주노래 통키 뉴스. 정식 이름은 통키가 아니라 월가 속으로. 괜찮았습니까? 첫날에서 좀 많이 길었는데요. 되도록이면 임팩트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운전하시면서 들으신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복권 사시는 분들 대박 나시고요. 전 주식 안 하는데 이거 들어야 되나요? 들으셔야 됩니다. 주식 안 해도 세상 돌아가는 것 들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